겸손은 독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과 같이 야망 있고 꿈이 있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아니 얘가 요새 영상 몇 개 만들더니 미쳤나? 아니 원래 좀 이상한 애인가? 겸손해 겸손! 라고 하시기 전에 영국의 억만장자이자 스포츠 프로모션 회사의 설립자이자 여러 세계 스포츠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베리 헌이 자신을 억만장자로 만들어줬던 마인드셋에 대해 했던 말을 들어보고 가시죠. I'm unbeatable. I'm totally and completely, unequivocally unbeatable. I can't be beat. It's impossible. You can dent me. You can damage me. You're never ever going to beat me. 여러분도 아마 쇼츠를 지나가다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스스로가 잘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 백만장자, 운동선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실제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뤄낸 사람들 중에 자신은 별로이고 실력은 없는데 운만 좋아서 속으로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Maybe 아마도요? 아니요.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느끼지 않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저는 실력이 없는데 운이 좋았죠. 저는 실력이 없는데 저한테 과분합니다 라고 하는 말 정말로 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대중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닐까요? 자, 그럼 부자는 모르겠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직 부자나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만 해도 아주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느낀 적이 많지 않나요? 정말 사소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격증 시험, 운동으로 만든 몸, 인생의 엄청난 업적과 성공은 아니지만 그런 것만 성취해도 되게 뿌듯하고 자신감 넘치면서 야, 역시 난 한다면 한다니까. 난 역시 머리가 좋아. 역시 내가 의지력이 있긴 하지. 내가 한 의지력 하지. 하고 혼자 뿌듯해하고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랑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만 해도 그런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넘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매체나 SNS에서 접하는 뭔가를 달성한 사람,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은 얼마나 클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것은 자부심과 자신감을 넘어서서 오히려 오만함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경쟁에 나설 때, 경기에 나가거나 중요한 협상을 할 때, 중요한 시험에 임할 때 아마도 자신들이 모든 걸 압도해버리겠다, 내가 이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박살내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 임할 것입니다. 아까와 같이 자신은 세계 최고이며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unbeatable 한 존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격투기의 레전드 코너 맥그리가 경기를 이기고 한 말이 있습니다. We're not here just to take part. We're here to take over. 나는 여기 단순히 이기러 온 게 아니다. 난 이 판을 접수해버리러 왔다. 하비비 맨날 그러죠. I can smash you. I can smash you. 박살내버리겠다. Tomorrow night, I'm gonna smash your boy, guys. I'm gonna smash your boy. UFC 선수 중 단 한 명이라도 자기 자신이 세계 최고고 모든 선수를 스매시 해버릴 수 있다고 그런 자신감이 없는 선수가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정찬성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수라면 다 자기가 누구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시합에 지러 싸움하러 가는 선수, 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선수는 없다고. 자, 그럼 또 다른 선수,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프란시스 은가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란시스 은가누는 카메룬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부터 27살까지 카메룬에서 흙을 퍼다 나르는 막노동을 했습니다. 상상이나 가십니까? 아프리카에 제대로 된 교육 환경 인프라도 없이 하루하루 벌어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 은간우였습니다. 하지만 늘 자신은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난 복싱 선수가 되고 싶다. 내 꿈은 복싱 선수야. 복싱장도 제대로 없는 나라에서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뻔한 일이겠죠. 그러다 27에 여기서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다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아프리카를 가로지르고 탈출하는데 트럭 뒷칸에 여러 사람들이랑 낑겨 앉아서 1년 가까이 군인들에게 쫓기면서 아프리카를 탈출하는 데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썩어가는 흙구정물을 천에 걸러가며 물을 마시면서 겨우겨우 아프리카를 탈출했고 지중해를 건너 프랑스로 입국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은간우는 노숙 생활을 전전하며 MMA 체육관에 가서 자기는 복싱 선수가 되고 싶으니 운동을 시켜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의 재능을 알아본 관장이 MMA 선수로 전향시켜 결국 몇 년 안에 UFC 챔피언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 비현실적이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챔피언이 된 후에도 복싱 선수의 꿈을 놓지 않았고 복싱 세계 챔피언인 타이슨 퓨리와 수백억의 파이트 머니를 놓고 슈퍼 파이트를 성사시키려고 애썼습니다. 또한 선수를 홀대하고 대우해주지 않는 UFC 측과 싸우면서 선수 복지와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른 단체로 이적했고 자신이 원하던 타이슨 퓨리와의 슈퍼 파이트도 성사시키고 결국 수백억의 상금과 성공을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UFC를 나가기 전만 해도 UFC 사장 데이나 화이트와 사람들은 은간우가 돈밖에 모르고 너랑 붙어줄 복싱 선수는 없고 은간우는 그 정도 급도 아닌데 좀 겸손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여론 플레이를 하고 은간우를 몰아붙이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은간우는 카메룬 막노동꾼에서 자기의 꿈까지 모두 이뤄냅니다. 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이런 유교 문화, 위계질서와 직급이 명확한 문화에서는 더욱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겸손해야 된다, 나대지 마라, 이런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너는 좀 겸손해라, 니보다 잘난 사람 많다, 겸손해야지 니가 뭐 그렇게 잘난 줄 아느냐, 그거 조금 잘한다고 우쭐대지 마라, 우리가 아주 심심찮게 들어오던 말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봅시다. 은간우가 겸손했다면요? 상상이나 가십니까? 카메룬에서 27살까지 흙이나 퍼담던 노동자가 주변에 복싱 선수가 되고 싶다, 난 재능이 있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네가 무슨 복싱 선수냐, 여기서 밥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네 같은 사람 널렸다, 겸손해라, 목숨 걸고 가는 게 말이 되냐. UFC를 떠날 때도 네가 챔피언 달았다고 무슨 그렇게 맥그리거 마냥 흥행력이 있는 줄 아느냐, 넌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니랑 붙어주느냐, 네가 카메론에서 노동하다 이 정도 벌었으면 됐지, 왜 그렇게 돈 욕심이 많느냐. 그런 말을 듣고 은간우가 그래, 사람이 겸손해야지, 그래, 난 그 정도가 아니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많다, 이렇게 생각했다면요? 은간우가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런 주변의 겁박과 만류,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은간우는 마음 깊은 곳에선 자기 자신을 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세계 최고가 될 자격이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다, 그 정도 흥행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 그리고 난 충분히 돈을 더 벌 가치가 있다. 돈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 1번이 있습니다. 돈은 다가 아니다, 내가 이 정도만 벌면 됐지 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고 거기서 머무르는 겁니다. 제가 돈의 믿음과 사고에 관해서도 나중에 영상을 또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얘기가 샜는데, 아마도 이처럼 세계 최고가 되는 사람들이라면 남들에겐 어떻게 보일지라도 자기 안에서는 자기 자신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런 거만함, 오히려 오만함까지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압도할 수 있다고 믿을 겁니다. 성공한 사업가, 부자들, 우리 주변에 조금 성공했다는 사장님들만 봐도 단 한 명도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을 안 느끼고 겸손하며 위축돼서 저는 그럴 깜냥이 아니고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물론 뭐 매체에서 유명인들, 방송인들 인터뷰하면은 겸손하게 말하겠죠. 제가 운이 좋아서요, 실력이 없는데요. 물론 어떤 부분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할까요? 진짜 자기 자신 마음속에서 자기가 그 정도 깜냥이 안 되고 자기는 운뿐이라고 생각할까요? 자신감과 자부심을 못 느끼고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더라도 그런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런 셀프 딜레마에 빠져서 금방 꼬꾸라지겠죠. 자, 그럼 제가 반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다들 아실 겁니다. 손흥민 선수 실력이 뛰어난 거는 누구나 아실 겁니다. 한국인 레전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인, 한국인 최초로 EPL 득점왕도 먹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팀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착하고 겸손한 인성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은 많이 받습니다. 아주 나이스 가이다, 좋은 사람이다. 근데 그게 프로 선수로서 자기가 대우를 받고 업적을 쌓는 데는 과연 도움이 되었을까요?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수년간 헌신하고도 지금 재계약도 제대로 못하고 혹사당하다가 팬들에게 욕만 먹고 쫓겨날 위기입니다. 우승컵도 하나 못 들었습니다. 그게 겸손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팀과 팬들을 위해 헌신했던 선수의 말로입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손흥민이 한국에서 안 태어났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하라 이런 말보다 너보다 실력 뛰어난 사람 많다, 겸손하라 이런 말 대신에 만약에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가 충분히 세계 최고가 될 깜냥이고 자신이 충분한 주급과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꼈으면 어땠을까요? 자신이 팀을 사랑하지만 자신은 우승컵을 들 만한 충분히 강한 팀에서 뛸 수 있었다고 믿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무리하게라도 팀을 옮기고 더 높은 주급 계약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쯤 차라리 그게 더 토트넘에서 레전드 선수로 기억될지도 모르겠죠. 자, 반대로
호날두 같은 경우를 봅시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호날두 거만하다 어쩌다 싫어하는데 물론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서는 이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피해를 보신 분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게 참된 프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프로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될 수 있다고 믿고 자기가 그 정도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게 돈을 받는 게 대우를 받는 게 그게 프로입니다. 왜냐? 그게 자신의 직업이고 자신의 가치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댓글 많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만 가도 오히려 굽신굽신거리고 말 잘 듣고 겸손하고 책임감 있고 여러 개 떠맡을수록 그런 주변에서 그런 가스라이팅 한다 하지 않습니까? 너 같은 사람 널렸다. 네가 뭐 잘난 줄 아느냐. 그게 프로를 떠나서 단순히 우리 주변의 직장인들만 해도 그게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호날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번 항상 최고 연봉, 최고 대우를 요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의심해도 자기가 세계 최고다. 솔직히 전성기가 와서 그렇게 오래 유지한 선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는 가겠구나 했습니다. 왜냐면 다 그랬으니까. 근데 아니다. 나는 계속이다. 나는 계속이다. 맨유를 떠나고도 십몇 년, 최전성기에서 십몇 년을 더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요. 본인을 믿고 본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그 결과는요. 축구 역사상 호날두만큼 많은 돈을 벌고 커리어를 쌓은 사람이 없습니다. 야, 웃기지 마라 이 호동생아. 메시가 겸손합니까? 메시가 경기를 나설 때 자기가 그 경기장 안에 22명을 모두 박살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들어갈까요? 메시가 몇 경기 꼬꾸라졌다고 해서 자기 실력을 의심할까요? 메시는 아마 경기장에 들어설 때 알 겁니다. 그 22명 중에 자기가 가장 뛰어나고 경기를 바꿔버린, 압도해버릴 수 있는 선수라는 걸요. 참고로 항상 메시도 최고 대우를 받았습니다. 예, 물론 야 메시, 호날두랑 손흥민을 비교하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선수들 어떤지. 해외에서 잘하는 선수들, 이강인 같은 선수들은 좀 다르지만 다른 선수들을 보면 어떤 종목에 가도 우리 한국 선수들이 항상 겸손하고 말을 잘 듣고 감독을 잘 따르고 이런 캐릭터입니다. 불만을 제시하지 않고. 오죽하면 최고의 감독 중인 무리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뭔가가 있다. 민족성인 것 같다. 정말 지도하기가 쉽고 팀을 위해 헌신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감독은 좋겠죠. 팀은 좋겠죠. 근데 그 선수 개인에게는 과연 자신의 역량을 100% 뽐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런 마인드셋이겠습니까? 박지성 선수만 해도 어떻습니까? 전 박지성 선수 참 좋아하고 레전드라 생각하는데 전 박지성 선수가 더 재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못 알아보셨죠. 박지성 선수가 심지어 챔스 결승에서 자신을 선발 제외한 퍼거슨한테도 한마디도 못하고 끝까지 팀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은퇴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정도 실력을 가진 다른 선수였다면 아마 감독하고 싸우고 팀을 박차고 나갔을 겁니다.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프로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만심, 오만함 그게 과연 나쁠 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실력과 노력이 받쳐준다면.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참 그런 위계 질서, 나이 서열을 강조하면서 겸손해라, 사람 겸손해라, 나대지 마라 이런 걸 듣고 사는데 그게 정말 여러분을 위한 조언이고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일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바보 병신이 아니면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하면서 겸손할 줄 알고 적당히 안 나댈 줄 알고 어디 가서 자랑할 때 아닌데 가서 할 줄 알고 그 정도는 알 겁니다, 상식으로. 근데 그런 걸 넘어서서 여러분에게 너보다 잘하는 사람 많다, 겸손해라, 나대지 마라, 너는 자신감을 좀 죽일 필요가 있다, 그런 말들이 진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과연 여러분을 위한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자신보다 잘날까봐 아니면 자기보다 잘 될까봐 잘할까봐 잘하니까 자기 눈에 거슬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기 말을 부리기 쉽도록 잘 들었으면 좋겠으면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는 말일까요? 아니 진짜 사회생활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학교만 다녀봐도 알 겁니다. 솔직히 누구를 더 대우해주는지 자기가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고 오만한 사람이 오히려 차라리 싸가지 없고 오만한 사람에게 잘해주는지 대우를 해주는지 아니면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 잘해주는지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쩔쩔매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만만한 사람들한테는 다루기 쉽다는 걸 알고 함부로 막대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간관계 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잘하면 분명 시기 질투하는 무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꼭 지가 뭐 잘난 줄 아느냐, 나댄다, 사람이 겸손할 줄 알아야지, 나는 뭐 그런 거 안 해본 줄 아느냐, 그런 개 bullshit 같은 말을 합니다. 개 fucking bullshit. 제가 딱 말하겠습니다. 겸손해라 하는 거는 그냥 평균의 삶 혹은 평균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자신감 없고 자기는 두려워서 뭐를 할 자신이 없는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나고 우쭐대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게 어떤 말인지 여러분도 이해할 겁니다. 정말 뭣도 없고 싸가지 없고 재수 없고 무슨 문대처럼 허세 부리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스스로 강한 자신감을 표출하는 게 나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히 예의를 지키고 적당히 선을 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오히려 내가 제일 잘났다는 그런 오만함이 나쁠 게 없다는 말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이고 리더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베풀고 이끌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강한 자신과 확신을 갖고 이겁니다. 따라오세요. 이거면 여러분은 무조건 너는 잘 될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확실해. 날 믿고 따라와. 이런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리더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실력은 없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괜찮아서요. 아마 해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이런 리더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성공하고 싶다면,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싶다면 내 속에서는 불안과 떨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미친 듯한 자신감을 지니고 그거를 당당하게 표출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삶을 고치고 싶거든 자세부터 펴라고. 가슴을 열고 당당히 어깨를 피라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바다까지의 예를 들면서 동물의 세계에서는 서열이 낮고 패배하고 약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구부정한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도 동물이기에 우리의 DNA에 그런 본능이 남아있고 그래서 자세를 피는 것만으로도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나는 서열이 높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삶이 달라진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고 그 아우라가 이제 바깥에도 퍼지겠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세를 피십시오. 가슴을 여십시오. 정말 겉으로는 숨죽이고 티를 안 낼지언정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던 내가 제일 최고고 잘할 수 있고 이 일을 압도해 버릴 수 있다. 나는 누구보다 강하고 능력이 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보통의 루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을 끌어내리려는 그 사람들은 그냥 이 주어진 대로 순응하며 살거나 아무런 자기개발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런 자기개발 영상 안 봅니다. 제가 도파민 터지게 막 편집과 영상으로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 혼자 아무 변화도 없는 배경에서 이렇게 몇십 분 떠드는 거를 여러분은 이때까지 보고 있다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 상위 1%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경쟁자 절반은 제낀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데 별 관심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미루면서 그냥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상위 1%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상위 1%는 좀 오버하시네. 여러분들 상위 1%는 여러분 정도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피트니스만 예를 들어도 체지방 15% 정도에 그냥 보통의 근육만 있어도 그게 상위 1%입니다. 통계적으로. 턱걸이 한 개만 해도 대한민국 남성 상위 몇 프로입니다. 5, 60%는 거뜬하게 제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그렇다고 난 최고군. 내가 제일 잘났어. 역시 내가 최고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으스대고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자신감을 갖고 이제는 여러분이 그 자신감의 근거가 될 일들을 찾아서 그 근거를 쌓으십시오. 마음속에 깊은 곳에 오만함에 넘치는 자신감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 자신감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거를 그 근거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만드는 겁니다. 보여주고 증명하십시오. 이게 운동이든 사업이든 성공이든 겸손하라는 말에 포기하고 순응하면서 난 나 같은 사람 널렸지. 천재들 넘치는데 그따위로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잃지 말고 나는 다르다. 나는 남들과는 다르게 살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내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내를 믿고 나아가니까 그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고 도전하고 공부하고 읽어내십시오. 그리고 몇 년 후에 여러분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이 난 할 수 있니 없니 많이 난 다르니 많이 그런 걸로 남들과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과로 만들어서 이제 보여줄 차례인 겁니다.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겉에서는 고요한 수면처럼 보일지라도 깊은 바닥에서 여러분이 아무도 남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능력을 기르고 쌓으십시오. 그게 진짜 남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남자만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네, 여성분들도 당연히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끌어내리려는 본인보다 밑에 두려는 자존감을 깎아먹으려는 그 얄팍한 사람들의 말, 그런 보통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저번에 말했듯이 크랩 멘탈리티, a bucket of crap, 그냥 그걸 뿐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이 비판받고 시기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위협이 되는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있지만 다 죽어서 쓰러져 있는 개를 누가 걷어차냐 이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걷어차인다는 거는 사람들이 비평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고 그게 여러분의 존재가 그 사람들에게 그만큼 위협이고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시고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속에 오만함에 가까운, 거만함에 가까운 자신감을 갖고 무슨 일이든 압도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 자신감의 근거를 만들어 봅시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